혹시 한 번이라도 모든 것을 버리고 어딘가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의 주인공 옥부는 그 생각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말입니다. 26살의 옥분이 3번째 혼처를 앞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정말 달라야 하는데. 그녀의 손에는 1번째와 2번째 도망칠 때 챙겨왔던 작은 보따리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낡고 해져서 구멍이 숭숭 뚫린 보따리였습니다. 이번에도 이걸 들고 도망가게 될까? 옥부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때로 자신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는 법입니다. 특히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1번째 혼인은 옥분이 20살 때였습니다. 남편 상철은 성실한 농사꾼이었지만 시어머니 김 씨는 며느리에게 무척 엄격했습니다. 옥분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을 해야 한다. 예, 어머님. 하지만 옥분은 원래 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늦잠을 자는 옥분을 보며 김 씨는 화를 냈습니다. 이 게으른 것이 시집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김 씨가 옥분의 이불을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옥분은 그때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야 하지? 해도 안 떴는데. 상철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가족 안에서 중간에 끼인 사람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옥분에게는 실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상철이 옥분에게 말했습니다. 옥분아, 어머니 말씀에 좀 더 잘 따르면 안 되겠니? 옥분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당신은 제 편이 아니군요. 그런 게 아니라. 상철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옥분은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내가 나답게 살 수 없겠구나. 다음 날 새벽 김 씨가 옥분을 깨우러 왔을 때 방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옥분은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사라진 후였습니다. 상철이 뒤늦게 아내가 없어진 것을 알고 마을을 뒤졌지만 옥분은 이미 멀리 떠난 후였습니다. 김 씨는 분노했습니다. 이런 몰상식한 년이 어디 있어. 하지만 옥분에게는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때로는 도망치는 것이 용기일 수도 있는 법입니다. 김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옥분의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새벽에 도망쳤어요. 이런 몰상식한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시집살이가 힘들다고 해서 도망가는 법이 어디 있어. 옥분의 평판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옥분을 직접 아는 몇몇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옥분이는 원래 자유로운 성격이었지. 아마 답답했을 거야. 김 씨가 너무 엄하긴 했어. 사람들의 평가는 엇갈렸지만 옥분은 이미 다른 마을로 떠난 후였습니다. 세상의 평가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옥분은 친구 순이가 있는 이웃 마을로 갔습니다. 순이는 옥분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옥분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갑자기? 옥분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순이는 옥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힘들었겠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일단 여기서 일하면서 지내보려고. 순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옥부나 도망친 며느리라는 소문이 돌면
일자리 구하기 힘들 텐데. 그래도 해봐야지. 다른 방법이 없잖아. 옥분의 목소리에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이는 친구의 그런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대견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일지라도 자신의 길을 가려는 사람을 함부로 막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1년 후 중매쟁이가 옥분을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혼처를 소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옥분 아가씨, 좋은 분이 계신데 만나보시겠어요? 옥분은 망설였습니다. 저는 이미 한 번 도망친 여자인데요. 그분도 다 아시고 계세요. 사연이 있으셨다고 이해하신다네요. 옥분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남편 민호는 온화한 성격의 목수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는 옥분에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하지요. 옥분은 감동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하지만 민호의 어머니 박 씨는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척 하다가 혼인 후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도망친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준 게 어디야. 그러니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옥분의 마음이 다시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보다는 나섰지만 여전히 옥분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옥분아, 어머니 성격이 좀 그러시니까 참아줘. 항상 참기만 해야 하나요? 결혼 생활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민호의 대답은 상철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옥분은 실망했습니다. 박 씨는 옥분에게 더 많은 일을 시켰습니다. 한 번 도망간 여자가 또 도망갈 수도 있으니 단단히 붙잡아둬야 해. 집안일, 농사일, 바느질까지 모든 것을 옥분 혼자 떠맡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가 좀 심하긴 하지만 참아달라고만 했습니다. 옥분은 또다시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구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박 씨가 옥분에게 심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체면을 버린 거야. 그러니 조용히 있으면서 시키는 대로만 해. 옥분은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민호는 그 장면을 봤지만 어머니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옥분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그날 밤 옥분은 다시 한번 보따리를 쌌습니다. 두 번째 도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또 도망갔구나라고 중얼거렸을 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역시 도망간 여자는 또 도망가는구나. 옥분의 평판은 더욱 나빠졌지만 그녀는 이미 상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법입니다. 다시 순이를 찾아간 옥분을 보며 순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옥분아, 이번에도? 응. 또 같았어. 순이는 친구를 위로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혼인을 누가 받아주겠어? 모르겠어. 그냥 혼자 살까 봐. 옥분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옥분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옥분아, 문제가 뭔지 생각해봤어. 뭐, 너는 항상 도망가기만 하잖아. 한 번도 맞서거나 바꿔보려고 하지 않았어. 순이의 말에 옥분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친구조차 이런 말을 하다니. 하지만 순이의 말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짜 친구는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2년이 지나고 세 번째 혼처가 나타났습니다.
준수라는 이름의 30살 총각이었습니다. 그는 옥분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사람을 과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옥분은 그런 준수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2번이나 도망친 여자입니다. 또 그럴지도 모르고요. 준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도망가지 않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요? 사랑으로요. 옥분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정씨도 첫 만남에서 옥분에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우리 가족이 되면 새로 시작하는 거란다. 옥분은 처음으로 진짜 가족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3번째 혼인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준수는 정말로 달랐습니다. 옥분이 늦잠을 자면 많이 피곤했나 봐 라고 말하며 대신 밥을 지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 정씨도 며느리에게 일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배우면 되는 거야. 급할 것 없어. 옥분은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옥분에게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좋을 리가 없어. 언젠가는 변할 거야. 2번의 배신을 겪은 옥분은 좋은 상황조차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준수가 친절하게 대할 때마다 언제까지 이럴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사랑조차 의심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그것이 옥분의 새로운 시험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씨가 옥분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옥분아, 너 또 도망갈 생각하고 있구나. 옥분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내 눈빛을 보면 알겠더라.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눈빛이야. 정씨의 말에 옥분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는 아직도 우리를 믿지 못하는구나. 정씨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옥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좋은 것 같은데 자꾸 불안해서. 그럼 이번에는 도망가지 말고 그 불안감과 싸워보렴. 정씨의 말은 따뜻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도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옥분도 알고 있었습니다. 준수는 옥분의 마음을 알아채고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옥분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뭐가 그렇게 불안해? 옥분은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2번이나 배신당했어요.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 변하더라고요. 당신도 그럴까봐 무서워요. 준수가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믿지 않으면 소용없지. 어떻게 믿어요?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내가 도망가지 않는 용기도 필요하고. 옥분은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상대방만 탓했지. 자신이 끝까지 버티지 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진짜 사랑은 서로를 믿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옥분은 이제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정씨가 옥분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옥분이 가지고 다니던 낡은 보따리와 똑같이 생긴 새 보따리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도망갈 때마다 들고 다니던 보따리잖니. 이제 그 낡은 걸 버리고 이걸 써.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을 거라는 뜻이야. 그럼 이 보따리에는 다른 걸 담아보렴. 옥분은 새 보따리에 도망가기 위한 짐이 아니라 이 집에서 오래 살기 위한 물건들을 하나씩 넣어보았습니다. 바느질 도구, 요리 재료, 엽전, 책.
보따리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 씨는 그런 옥분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며느리가 된 것 같구나. 물건의 의미는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법입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옥분은 단 한 번도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준수와 정 씨는 약속대로 변하지 않았고 옥분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힘든 일이 있으면 도망갈 생각부터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결할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당신 저 많이 변했죠? 옥분이 준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믿음직스러워.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아줘서. 준수가 옥분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고마워. 도망가지 않아줘서. 옥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2번이나 도망간 것이 배신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어려움을 함께 견뎌내는 것이라는 것을. 3번째에서야 깨달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늦은 깨달음이라도 진짜라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법입니다. 마을 이장이 옥분을 찾아왔습니다. 1번째와 2번째 남편들이 옥분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전가를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상철이와 민호가 너에게 미안하다고 하더구나. 자기들도 잘못했다는 걸 이제 안다고. 옥분은 놀랐습니다. 정말요? 응. 특히 상철이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많이 후회했다고 하더라. 옥분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원망했던 사람들이 사과한다니. 이장님, 저는 이미 용서했어요. 그때의 제가 너무 어렸던 것 같아요. 옥분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자신도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준수가 그 말을 들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내 아내야. 마음이 넓어. 옥분은 웃었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남을 탓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옥분과 준수는 2 아이의 부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옥분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로 2번이나 도망갔어요? 그래. 엄마가 어렸을 때 많이 무서워했거든. 지금도 도망가고 싶어요. 옥분은 딸을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 이제는 이곳이 엄마가 가장 있고 싶은 곳이야. 딸이 또 물었습니다. 그럼 왜 처음에는 도망갔어요? 엄마가 진짜 사랑이 뭔지 몰랐거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해결하는 법을 몰랐어. 지금은 알아요? 응. 진짜 사랑은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함께 견뎌내는 거야. 그리고 서로를 믿고 기다려주는 거고. 옥분은 자신의 경험이 딸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실수도 나중에는 값진 가르침이 될 수 있는 법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때로는 도망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진정한 해결은 함께 견뎌내는 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옥분처럼 3번째에서야 깨달아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하시고 함께 해주세요.